안녕하십니까. 영동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생물, 특히 축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미생물의 이해와 활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미생물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미생물이라는 건 살아있는 생물인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생물들을 통칭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의 특징은 증식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효소라는 물질을 내놓고 각종 항생물질이라든가 유기산, 아미노산, 비타민, 핵산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항균성이 있어서 유해 미생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하거나 유해 미생물들을 죽이는 역할도 하고 다른 유익한 미생물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다른 미생물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미생물은 직접 균을 이용하는 생균제와 미생물이 만들어낸 효소를 이용하는 효소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효소는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촉진시켜주는 단백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은 몇 마리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1 곱하기 10의 8승 CFU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거는 1억 마리라는 숫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간단하게 앞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갖고 오시고 뒤에 있는 0을 세셔갖고 10 위에다 쓰시면 이게 1억 마리라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1이 있고 0이 8개 있다. 그러니까 1억 마리를 이렇게 표시한다고 보시면 되고, CFU라는 것은 이거는 미생물을 키웠더니 미생물이 이제 자라서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집락을 만드는데, 이 집락의 수를 미생물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자랐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CFU, 콜로니 포밍 유니트라고 해서 요 단위로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미생물의 호기성이 좀 많고요. 혐기성 미생물의 나쁜 미생물들이 좀 더 많은 편인데 축산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환경에 따라 다양한 미생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걸 갖다가 미생물이 그냥 프론트 라이프, 포 라이프에서 살아있는 균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프로텍트 바이오틱, 방어하는 생물제다라는 개념을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텔레비에 선전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산균이 장 속에 들어가서 대장균에 아니면 유해균이 자라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유산균을 갖다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건 유산균이 아닌 유산균을 포함한 좋은 미생물들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저지환을 형성해서 대장균이 자라는 걸 막아주는, 일정 범위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돈분퇴비인데 각종 곰팡이성 질병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환을 형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은 일반적으로 종균을 냉동 상태로 보관을 하고 그 종균을 깨워서 이제 배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처음엔 1차 배양 100ml, 2차 배양 1리터, 3차 배양 큰 대량 배양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 과정을 거치지 말고 이렇게 가지 왜 이렇게 어렵게 거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냉동됐던 종균을 3번 정도 배양을 해야지 활력이 가장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현재 이 과정은 저희가 하지 않고 종균을 공급해주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이 배양한 미생물을 저장을 해서 포장을 하게 됩니다. 미생물은 성장할 때 처음에는 한 마리가 2마리가 되고 2마리가 4마리가 되고 이렇게 처음엔 더디지만 일정 수 이상이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 높은 위치에 있는 정체기에 들어갈 때 배양을 멈추게 되고, 그
미생물을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생물이 시간이 지나면 사멸하는데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천천히 사멸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미생물이라고 해서 아예 사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미생물, 열흘이나 보름 정도 지난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을 2배 정도 넣어주시거나 아니면 더 오래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에 있는 텃밭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밭에 이렇게 그냥 퇴비식으로 뿌려주시면 되고 가축한테는 급여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가축은 냉장 보관했을 때 일주일 이내에 급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생물이 성장하는 것도 보통 30분 단위로 이것들이 이제 그 번식을 하기 때문에 35회 정도 평균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미생물의 생존 주기가 하루 반 정도, 약 36시간 정도가 평균적으로 미생물의 수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은 바실러스, 유산균, 효모, 이걸 통칭해서 복합균이라고 하고요. 복합균에 아미노산을 추가한 아미노 액비가 있는데 이건 농업에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균으로는 광합성균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바실러스가 포함된 이 복합균 같은 경우에 대부분 축산에서는 이제 그 음수에 넣어주기가 좀 불편합니다. 넣어줄 수는 있지만 이게 여름 같은 경우에 영양분이 많다 보니까 녹조 현상을 좀 일으키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기물로 인해서 각종 그 영양분으로 인해서 이게 오히려 이제 나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음수를 통해서 하실 땐 바로바로 급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거나 아니면 사료 위에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다든가 아니면 조사료 위에 뿌려주셔갖고 미생물을 같이 같이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광합성균도 급여하시면 사실은 좋은 건데 이 광합성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양이 많게 되면 가축의 설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합성균은 급여하지 마시고 얘는 환경개선용으로 사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환경개선용으로 사용을 하면 이게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미생물들이 소나 가축들이 이 미생물을 광합성균을 섭취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개선용으로 사용하셔갖고 가스로 인한 이제 성장 지연이라든가 소모성 질병을 좀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고 미생물을 광합성균을 통해서 퇴비를 미생물을 통해서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실러스는 유기물을 잘 분해합니다. 그러니까 먹은 사료를 분해할 때 도움을 주고요. 항생물질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질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소화효소를 많이 분비를 하기 때문에 분해 능력도 좋고 소화가 잘 됩니다. 소화가 잘 된다는 얘기는 흡수가 그만큼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바실러스를 통해서 이제 병원성 미생물에 이제 죽이는 그런 과정이고요. 각종 효소라든가 항균 물질 그리고 철 킬레이트 물질까지 있어서 병원성 곰팡이나 미생물들이 자라는데 방해를 하거나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은 젖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젖산이 pH가 낮다 보니까 유산균을 이용하시면 소독약을 뿌리지 못하는 부분에 소독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배양하는 유산균은 pH가 약 3.5인데 일반적으로 소독약을 pH 4 이하면 소독약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소독 효과가 있고요. 이거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몇 년간 실험을 했고 그 다음에 영국 퍼브라이트 연구소에서 이제 구제역에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인정을 해줬고요. 우리나라 농림부 검역본부에서도 이제 인정을 했던 부분인데 이 젖산을 통해서 유산균이 pH가 낮으니까 얘를 소독약으로 살포를 하시면 소독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독을 할 수 없는 물통, 사료통, 가축의 몸체, 조사료 이런 데다가는 유산균을 뿌려주시면
그 유산균의 효과도 보면서 소독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여름철에 가축의 사료 섭취량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유산균을 공급을 해주면 이 새콤한 맛, 시큼한 맛 때문에 사료 섭취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줄어드는 비율을 많이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